안녕하세요.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입니다. 이해됐나요? 오, 똑똑한데 천재인데 지니어스,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이죠. 오늘은 우리 3학년 국어를 1학기를 총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여러분 1학기 때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선생님이랑 함께 소리내서 말하면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재미가 톡톡톡이었어요. 딱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 무슨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 감각적 표현의 재미를 느끼면서 여러분은 이제 그 작품을 읽고 또 여러분이 쓰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나 또 무엇에 빗댄 표현을 나왔죠. 의성어는 소리로 뭐 야옹야옹 하는 것, 또 의태어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헐헐 이런 것, 또 어떤 비슷한 걸 빗대어 표현하는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교과서에서 여러분 봄의 길목에서라는 그 시가 기억나나요? 거기 보면 민들레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봄바람이 불다가 겨울바람이 불다가 봄바람, 겨울바람, 봄바람, 겨울바람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 사이에 툭 떨어진 뜯긴 단추가 민들레꽃 같다고 표현했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아름다운 표현. 봄과 이제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올 때 겨울바람과 봄바람이 계속 왔다 갔다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뜯어진 노란색 단추다. 바닥에 떨어진 노란 민들레꽃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떤 시가 있었냐면 소나기라는 시에서 또로록이라고 또로록 또 구슬을 이렇게 확 이렇게 떨어뜨리는 소리랑 또 똑같다 하면서 빗대어서 이번엔 소리와 비슷한 것을 잡아서 비슷한 점을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또 바삭바삭 갈매기도 기억나나요? 갈매기가 참 슬픈 일이죠. 사람들이 자꾸 과자를 던져주니까 특히 새우 이라고 그걸 던져주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바삭바삭한 것만 좋아해서 찾아다니고 그래서 갈매기 갈 때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 해서 바삭바삭 갈매기라는 우리가 글도 읽어보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죠. 뿡 그리고 바삭바삭 또 비릿한 냄새라든가 끈적인다 이런 듯 오감 우리가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촉감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한 그런 감각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각적 표현 생각나시죠?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2단원 갑니다. 짜임을 한번 볼게요. 문단이란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모여있는 글들을 말해요. 한 가지 생각으로 이루어진 문장들인데 그래서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거는 자, 한번 볼게요.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들이었고요. 이 문단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아요. 중심 문장이란 한 문단에서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이죠. 대표가 되는 그 문장이에요. 이 대표가 되는 문장을 예를 들어주거나 설명을 보충해 줌으로써 나타내는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들이죠. 그래서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었죠. 새로운 문단에서는 어떻게 했던지 기억난가요? 새로운 문단에서는 우리가 한 줄 바꿔쓰기, 한 줄 바꾸기, 줄 바꾸기 했었고요. 그리고 한 칸 들여쓰기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제 한 편의 글을 적을 때 한 가지 생각으로 이루어진 문단들은 쭉 이어서 글을 써주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다시 줄을 바꾸시고 한 칸을 띄어서 들여써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2단원이었습니다.
알맞은 높임 표현, 우리가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높여서 표현하는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이 바로 우리가 높임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높임 표현으로는 말하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듣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어떤 문장을 높이기도 하고요. 혹은 또 말하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내가 한 사물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높일 수 있는 것은요. 문장이 끝나가는 데쯤에 우리가 자, 우리 같이 함께 가실까요? 시를 넣어주는 거라던가 또 혹은 끝에다가 네, 저 할게요, 밥 먹을게요, 갈게요를 붙여주는 방법도 있었고 또 어떤 그 높이는 사람들에게 누구께서 혹은 누구께 자 선생님께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깨를 붙이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깨서도 있었고요. 또 이 외에도 특별히 높임 말이 있었어요. 높임 어떤 단어들인데요. 이런 거죠. 그냥 어른들한테는 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예, 맞아요. 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른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사물을 통해서.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나 저기 내 친구한테 물어볼게 라고 하는데 어른한테는 우리가 여쭈다라고 하지요. 네네네. 이러한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뭐 나이, 연세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다, 가시다, 뭐 또 아프다, 편찮으시다 등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 높임 표현을 통해서 웃 어른에게 또 혹은 내가 높여야 될 그 사물에게 공경하는 마음과 예의 바른 태도를 또 지니게 되는 거죠. 3단원이었습니다. 4단원은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였어요. 즉, 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게 우리가 편지죠. 자, 내 마음을 어떨 때 전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는 굉장히 감사할 때 누군가에게 혹은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할 때 혹은 칭찬하고 축하를 할 때 뭐 위로를 할 때 우리는 이런 내 마음을 담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부 편지, 뭐 위로 편지, 감사 편지, 뭐 여러 가지 편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 앞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용서해줘, 너 정말 잘했다, 난 네가 자랑스러워, 앞으로 더 힘을 내, 응원할게, 좋았어, 포기하지 마.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지에는 형식이 있었죠. 우리가 먼저 받는 사람을 쓰고요. 그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말, 전하는 말을 씁니다. 네, 그다음 우리는 이제 끝맺음 인사를 하죠. 날짜와 보내는 사람을 적습니다. 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리디아의 정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건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동화책이기도 한데요. 그 경제 대공황 때 리디아가 삼촌 집으로 보내져서 그 삼촌의 집에서 이제 원래 집에 있던 엄마, 아빠, 할머니와 서로 편지를 쓰고 주고받는 이런 편지글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아주 잘 담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 이번에는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였습니다. 보통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이 이 문단에서 들려지는 글에서 혹은 들려지는 말에서 중요한 중심 문장이구나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이제 적으면서 즉 메모하면서 적는 건데요. 우리는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적는 걸 메모라고 하지요. 메모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있어야겠죠? 중요한 내용만 적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짧게 적어야 돼요. 간추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글을 간추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글을 간추릴 때도 중요한 내용의 중심 문장들을 한번 뽑아 적어봅니다. 그 다음 그 중심 문장들을 모아보면 중요한 내용으로 한 글 전체가 간추려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기억하세요? 자, 6단원은 일이 일어난 까닭입니다. 일이 일어난 까닭을 보고 우리는 원인이라고 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바로 결과죠. 그래서 어떤 일의 원인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또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글을 쓰고 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6단원이었습니다. 반갑다 국어사전. 7단원에서는 여러분 드디어 국어사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곤란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국어사전을 찾게 되면 어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문장과 글 전체까지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어사전을 사용하면 정확한 단어의 뜻과 또 문장과 글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국어사전은요, 그냥 글자가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나다라 순으로 해서 첫 모음자부터 해서, 첫 자음자부터 해서 그 다음 모음, 또 자음이 있거나 받침이 있거나 또 그 순서대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가방이 있고 거미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모음자가 기역으로 똑같죠? 그러면 우리가 또 제일 앞쪽에 가나다라 순으로 올 거라는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 다음 모음자를 보면 아예요. 아야, 어여, 얘가 먼저죠. 아가 먼저니까 거미보다 가방이 먼저 나오겠구나. 그 후에 거미가 나올 거야 하면서 우리는 이 글자 나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누가 더 빨리 오느냐, 뒤에 오느냐로 우리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낱말의 순서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단원은 의견이 있어였어요. 의견은 글쓴이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니는 생각을 말해요. 이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지니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맞아요. 비슷한 주장. 하지만 이것과는 달라요. 주장은 내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확고한 굳센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절대 하면 안 돼. 라는 건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화장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은 독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들의 그 순수함과 또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등등 하면서 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는 의견이에요. 하지만 그건 꼭 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굳세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거는 바로 주장이죠. 그래서 의견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낱말을 짐작하거나 아니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문장이나 문단의 앞뒤 내용을 잘 알아야 하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예를 찾아보거나 그 글 안에서 또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도 있고 또 혹은 국어사전을 사용해서 추론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단원입니다. 문학이라는 거는 꼭 시나 소설 외에도 만화나 영화나 모든 많은 포괄적인 예술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내가 재미를 느낀 것, 각자가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아서 그걸 또 친구들이랑 한번 발표해보고 또 내가 그걸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선생님이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단어들, 키워드들만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자, 감각적인 표현 기억하시고요. 우리 문단에서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했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또 중요했었죠. 자, 그 다음 알맞은 높임 표현이 있었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높임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 마음을 편지에 담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나의 감사하고 용서, 사과, 칭찬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적는 건 우리가 보통 메모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딱 중요한 글이나 말의 중요한 내용을 또 짧게 해서 간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까지 간추릴 수 있었고요. 자, 일이 일어난 까닭, 이것은 바로 원인이죠. 이 일이 일어난 까닭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들, 그것이 바로 결과인데요.
어떤 일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글은 그래서 때문에 왜냐하면 등의 우리가 단어를 사용해서 잘 원인과 결과 관계를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반갑다 국어사전 여러분 이제 모르는 단어와 문장 이런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순서가 있었습니다. 낮자들을 하나씩 여러분이 가나다 순서대로 하시면서 첫 자음과 그다음 모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죠. 의견이 있어요. 의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니는 생각이에요. 주장과는 좀 달랐죠. 주장은 아주 굳세게 그렇게 너무 강하게 표현하는 거였고요. 의견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어떤 내용일까? 바로 우리는 낱말의 뜻이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건데요. 우리는 글의 앞뒤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글 속에서의 단서 혹은 나의 경험 등을 사용해서 우리는 추론해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학의 향기였죠? 네, 다양한 예술 작품 속에서 여러분의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와, 벌써 3학년 1학기 국어가 다 정리가 되었네요. 머리에 쏙 넣으세요. 이해 지니어스 선생님이었습니다.